이번에는 SK텔레콤을 알아볼 건데, SK텔레콤도 이제 분할의 딜레마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SK그룹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은 우리 최태원 회장 일가가 30%의 지분으로 SK 지주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라는 지주사가 SK텔레콤, 뭐 이제 SK바이오팜, ENS, 이노베이션, 네트웍스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계열사는 SK텔레콤이랑 SK이노베이션이죠. 왜? 현차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이 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회사를 가지고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러 나갑니다. SK그룹 자체가 이제 인수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기업 인수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1년에 하이닉스를 인수했었죠. 그 당시 때만 해도 법이 20%였었어요. 그래가지고 20%를 보유하게 되면은 인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자금으로 SK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돼서 SK가 할아버지, SK가 아들, SK 하이닉스가 손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도가 나온 거죠. 지주사법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 SK가 15조짜리, SK텔레콤이 20조짜리, SK 하이닉스가 60조짜리.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밑에 있는 계열사를 인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증손자가 되잖아요. 증손자 같은 경우는 100% 지분이 있어야지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손자까진 가능한데, 그러니까 증손자부터는 100%를 인수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나온 기업들 보면은 100% 지분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어떤 기업도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뭐냐면 20%에서 30%만 보유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돈까지 더 많이 써서 100%를 보유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업 인수 작업에 불리하겠죠. 그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텔레콤으로 다시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텔레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하이닉스 인수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SK 지주사도 뭐 어떤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보다시피 지금 몸집이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SK 그룹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몸집이 높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SK 그룹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지주사법을 보면은 이제 부채가 200% 미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건데, 비상장은 40%, 그리고 상장한 기업은 20%만 보유해도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타기업의 5%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자회사 100% 지분을 보유해야 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동원 능력을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게 어떻게 보면은 1년 안에 쓸 수 있는 현금, 이제 가동 가능한 자금이다 볼 수 있는데 4조 4천억 밖에 없어요. SK텔레콤은 2천억 밖에 없고요. 하이닉스가 6조 6천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 돈으로 뭔가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한 4조에서 5조짜리 기업도 꿀꺽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손자회사 100% 지분 보유법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상장기업 20% 법도 개정안이 나오면요, 플러스 10% 더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기업 인수하려면 30% 지분을 인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나오기 전에 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K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을 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물적 분할을 하는 시나리오, 인적 분할을 하는 시나리오를 알려드릴 건데요. 물적 분할을 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번에 LG화학처럼 똑같이 합니다. SKT 지주가 SKT 사업을 그대로 100% 보유해버려요. 100%. 그럼 얘는 껍데기 회사예요. 껍데기 회사인데 얘가 이제 지분만 가져가요. 지분만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SKT 사업은 다시 뭐 할까요? 다시 상장을 해버리겠죠. 얘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수익이 나올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정안이 원래는 예상되는 게 플러스 10% 이럴 때는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SK텔레콤이 6조가 어딨냐, 지금 현금이 어딨냐, 없다, 그래가지고 못한다 라고 지금, 그래서 가장 조금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
이게 신규로 된 지주사라던가 신규 등록한 지주사에 대해서만 요 플러스 10%법을 적용할 거고 기존 애들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20% 지분만으로도 하이닉스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상 없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말도 해요. 아, 뭐 6조 필요하면 여기서 만들어 올게 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22년에 11번가가 상장을 하고 또 22년에 SK 브로드밴드 상장하고요. 내년에 ADT 캡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 지분 가치를 요 정도로 보는데 이 정도의 현금이 다 들어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를 메꾸면 되지 않겠냐? 요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적 분할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만약에 10%더 인수를 해야 된다.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법안이 올라가 있고 지금 의결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상장한 돈으로 메꿀 수가 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요 이야기고요. 인적 분할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SK가 이제 주식을 SK텔레콤을 나누는 거예요. 투자 회사랑 사업부로 나누는 건데 이거 예전에 아세아가 아세아 시멘트 나눌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KT 투자회사, 사업회사인데 투자 부분을 가져가고 사업 부분을 가져가면서 이제 SK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SK텔레콤이 SK 지주사가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지금 지주사 사는 거 아니냐. 계속 지금 SK도 자사주가 많고요. SK텔레콤도 자사주가 많고 하이닉스도 자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자사주들을 많은 이유가 이거를 다 소각을 시킵니다. 그럼 실질적인 지분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지분 손실에 대한 걸 메꾸기 위해서 SK가 지금 자사주를 계속 매입했던 거 아니냐. SK텔레콤도 매입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투자회사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하이닉스 지분을 뭐 10%더 사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2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뭐냐면요. 아까 이 SK 지주든 SK 투자든 SK 지주사랑 합병을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SK텔레콤이 사업으로 내려오고 하이닉스도 내려오고 11번가 내려오고 이노베이션도 내려오면서 이제 완벽한 지주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됩니다. 지금 손자가 존재하지 않죠. 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규모가 큰 것들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자에서 풀려버려요. 다 아들이 됐어요. 그럼 하이닉스가 손자였다가 아들로 승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손자가 아들이 됐어요. 그럼 다시 뭐 하냐면 얘는 이제는 100%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20%로 매입을 하면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3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로 뛰어들었어요. 이쪽을 진출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도 분명히 차세대 먹거리긴 하지만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이닉스 돈으로 하이닉스가 투자해서 하이닉스가 먹거리를 끌어오면 되는데 아까 같이 좀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뭔가 할 때 되게 장애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러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목적이 해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 이 SK랑 SK텔레콤 지주사를 합치려면 SK 주가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SK텔레콤 주가가 낮아야 돼요. 그럼 또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그럼 내가 SK텔레콤 투자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 SK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주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SK텔레콤에 투자하는 거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SK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죠. 한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주기를 보면은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 아니냐 그랬고 바이오팜이 이번에 상장한 이유도 SK의 주가를 띄워주기 위해서 SK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늘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응용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LG로 돌아가 봅시다. LG가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LG가 이제 할아버지고요. LG전자, LG화학, LG생건, 디스플레이, 유플러스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 배터리를 소유하게 돼요. 지금 뭐 가격은 LG 배터리를 몇 대 몇으로 물적 분할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매출 비중으로 잡아서 40%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20조 정도 가치가 나온다라 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LG 배터리가 지금 뭐 현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아니고 수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한 뭐 5년 뒤, 10년 뒤가 돼서 LG 배터리가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이 현찰이 넘쳐요. 그 외에 지금 보세요. 여기서 현찰이 넘치는 회사 누가 있나? LG전자가 현찰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LG생건 괜찮아요. 똘똘한 데인데 단점은 뭐냐면 화학이나 배터리만큼 엄청난 현금을 뿜어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똘똘한 회사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막 굵직굵직한 인수 작업에 뛰어들 만큼의 어떤 여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요. LG U 플러스 얘도 뭐 그다지, 예, 그냥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5년, 10년 뒤에 LG라는 그룹을 먹여 살릴 회사는 LG 배터리가 될 건데, 이 배터리가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LG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일찍 해결해 버리고 싶겠죠. 지금 당장 LG화학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잡아가지고 합병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뭐 당장 관점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LG랑 LG화학 지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LG화학 지주, LG화학 사업으로 나누고 해가지고 다시 LG화학 지주랑 LG를 합병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LG 주가가 높을수록 LG화학 지주 주가가 낮을수록 이제 오너가 더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하기 전에 뭐로 눈치를 챌 수 있냐면, 만약에 LG CNS를 상장한다 이러면은 LG가 지금 지주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CNS가 이게 이제 여태까지 SK도 CNC를 상장했었고 삼성도 상장을 했었고 지금 LG만 안 했거든요. 아마 LG도 CNS 상장할 것 같은데 장외 가격으로 한 4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현찰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 LG 주가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거나 자산 좀 늘릴 때, 가치를 늘릴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아들로 바뀌죠. 할아버지, 아들. 그럼 이제 배터리가 아들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LG 배터리 돈으로 나머지 사업들, 차세대 산업들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LG랑 SK 이야기를 했는데 1탄과 2탄에 결국 차이가 없다. 1탄의 이야기가 2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2탄에 대한 이야기가 1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뭐 물론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당장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 왜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지? 이거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주가 이렇게 잘 오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